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2018년 4월 19일 정오입니다. 광화문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수상이 만나서 북핵 문제 그리고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 대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트럼프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회담을 대비한 대책을 논의하고 기자들과 만나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화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듣고 있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정말 별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외교라고 하면은 우선 점잖은 말을 해야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항상 웃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우리의 카드를 미리 보여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정설인데 이 협상가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 트럼프의 기자회견을 들었을 텐데 아마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스타일을 게임 체인지라고 합니다. 게임의 룰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바로 외교의 룰을 바꾸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지금 매우 강한 입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0%대를 넘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지지자들이 결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 상하원 후보들 중에서 트럼프를 비판한 사람이 없습니다. 트럼프를 비판했다가는 유권자들의 외면을 당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강력한 백인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캔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CNN이나 뉴욕타임스 등 주로 민주당과 친한 언론에서 집중 포화를 넣고 있지만은 여론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트럼프에게 유리한 여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과 만난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국민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협상에 임하면 아주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양보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회담은 한국, 미국,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 일본을 포함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 엄청난 일이 될 수도 있다. 엄청난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세계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있는 한국인들이 안전하고 번영되어가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 한국인들은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으므로 그렇게 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아주 근사한, 한국인으로서는 근사한 말을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남북한 우리 한민족이 전쟁도 하고 식민지도 겪고 그리고 분단 상태에서 계속 긴장 상태에서 살아온 데 대해서 위로하는 이 말이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 또 이런 상황이 온 데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공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한 것은 나 때문이다. 미국 때문이다. 미국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화자찬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미국이 적극적으로 동계올림픽에 참여했으므로 입장권이 많이 팔리지 않았느냐. 그게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아베 총리를 아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유리하게 회담을 하게 된 데는 일본의 협조가 있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꿈을 추구해온 지난 한 해 동안 도움을 준 아베 총리에게 감사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외교적 은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은 미국의 입장을 첫째 CV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시설 철거를 의미하는 미국의 용어입니다. CVID, 이게 목적이다. 이 길로 가야 한다. 이 길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세계가 좋은 날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합니다. 동시에 일본 수상이 와서 이번에 일본으로서는 가장 큰 현안 문제가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을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 동결에만 신경을 쓴다면은 단거리, 중거리의 미사일에 노출된 일본, 한국의 안보가 걱정스럽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베 수상은 트럼프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베 수상이 한국의 국가 이익까지 대표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 쟁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납북자입니다. 납북자. 납치된 일본인을 다 송환받아야 되겠다 하는 게 큰 현안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 그러니까 벌써 그게 세월이 흘러서 16년이나 흘렀네요. 그때 김정일이가 고이즈미한테 일본인 납치 사실을 고백을 한 다음에 생존자를 돌려주었지만은 일본에서는 납치된 사람 더 있다. 그리고 죽었다는 사람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면은 납북 일본인을 조속히 송환하도록 압력을 가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지난해 일본 방문 때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다. 그들이 빨리 상봉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 정권을 또 비판을 합니다. 전 정권을 비판하면서 이 북핵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전 정권, 즉 오바마, 부시, 클린턴 이 전 정권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졌다.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지금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들으면은 상당히 기분 나쁠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토록 유리한 입장에 선 것은 처음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김정은 이 3대에 걸친 이 정권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강한 입장에 선 적은 처음이니까 이 회담도 성공적이기를 희망한다. 강한 입장에서 회담을 한다. 이것을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성공할 것 같지 않으면은 회담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주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회담이 성공적일 것 같지 않으면은 회담을 하지 않겠다. 이것도 보통 외교관은 절대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회담이 성공적이지 않으면은 회담하지 않겠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북한이 약속한 대로 비핵화를 하는데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핵시설, 핵무기 철거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야기 안 했지만은 그 약속을 이행하는데 시간을 정해야 한다. 1년이면 1년, 아니면 연말이면 연말. 이렇게 단기간을 정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감 시간을 정하자는 겁니다. 마감 시간을 정해놓고 완전하게 폐기를 하라.
이런 요구를 던졌는데 김정은이가 그것 가지고는 회담에 임하지 못하겠다든지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회담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회담에 임하는 사람이 가장 큰 카드가 회담을 깰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담 깨고 나오는 사람이 강한 카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외교는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장관 밑으로 실무자는 어쨌든 회담을 성사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양보를 하게 돼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성공의 보장이 없으면 회담 필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아래 사람들이 북한과 협상하는데 상당히 강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골칫거리니까 사실은 아직도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김정은이가 임하면은 언제까지 폐기하겠다, 완전한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된다. 과연 그 약속을 할 수 있느냐? 지금 김정은은 옛날 게임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가 했던 게임을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좌파 정권이 만만한 좌파 정권을 들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중국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약속받아서 지금 일설에 의하면은 중국의 대북 제재가 좀 느슨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 중국, 러시아까지 한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북한, 미국, 일본과 대결하는 이런 구도를 만들려고 하면서 핵 폐기하겠다고 해놓고 시간 끄는 사이에 단계적으로 하자. 동시적으로 하자. 즉 단계적으로 하자. 우리 요만큼 폐기할 테니까 제재를 완화해달라. 또 주한미군 문제, 한미동맹 문제 같이 논의 한번 해보자. 소위 평화정착 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 단계적 동시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일거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내 방식대로 하겠다. 이 트럼프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 그거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회담 안 하겠다.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안 한 다음에는 군사적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군대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구도로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까지 지금과 같은 제재는 계속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재는 계속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트럼프의 입장이 정해집니다. 성공이 보장되지 않으면 회담 안 한다. 두 번째는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계속 제재를 계속한다. 제재를 계속한다. 그리고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야 한다. 이게 조건입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조건인데 과연 이 조건을 받고 김정은이가 회담장에 나오겠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변수로 남아 있는데 김정은이가 과거 방식으로 트럼프를 속이려고 하는데 트럼프는 과거 방식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김정은을 코너로 몰려고 한다. 이 양쪽의 이 게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힘센 사람이 이기죠. 유리한 쪽에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심리전인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지금 그 어떤 전임 대통령보다도 북한에 대해서 지금 유리한 입장에서 강한 입장에서 회담에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함으로써 회담장에 들어오는 김정은의 길을 죽이려고 이렇게 고도 심리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진진한 이 한반도 게임이 핵 게임이기도 하고 한반도 게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